김조효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과 4차 시정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빙상장 관련된 내용은 시민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올 초에 집행부의 극단적인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좀 감추지 못하는 우리 빙상인들, 그리고 이제 시민분들의 이제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오늘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성의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배경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게 왜 빙상장이 멀쩡한 태릉 빙상장이 왜 유치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이해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태릉 2009년에 그 태릉이 조선왕릉 권역 국제 유네스코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2017년 9월에 태릉 선수촌에서 그 태릉에 있는 선수촌이 이제 충북 진천으로 이전이 됐고요. 이제 남아 있는 이제 국제 빙상장에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남아 있는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태릉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 빙상장이 굉장히 좀 오래 전에 지어진 겁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1971년도에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노후된 빙상장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 여튼 이제 국제 유네스코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이전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이제 오래된 그 빙상장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그 부지에 또 새로 신축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강릉 이제 스피드 빙상장이 국제 빙상장이 2017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님 아시다시피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이제 강릉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결론은 무슨냐면 이제 대한민국의 400트랙을 쓸 수 있는 국제 빙상장은 지금 현재 이제 태릉 그리고 강릉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의정부시에 국제 빙상을 유치하게 되면은 아마 가장 최신의 시설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국제 빙상장으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빙상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이제 시장님께서도 국제 빙상장의 어떤 유치 포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답변서는 제가 받아보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빙상인들께서도 우리 빙상 국제 경기장이 의정부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용 부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현재로 저희가 아무리 부지를 찾아봐도 가능성 있는 부지라고 한다면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 경기장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규모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경기장 하나, 국제빙상 경기장 하나를 그것도 용적률을 상당히 상향시켜서 져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과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그 시설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쓰는데 중점을 두고 엘리트 시설을 넣는 것보다는 선택의 문제인데, 그중에 일반 시민들이 쓰는 시설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축구 보조 경기장도 하나 짓고, 테니스장, 그다음에 배드민턴 경기장,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이제 산책 코스 등등 이렇게 일반 시민 중심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부득이 선택의 문제 속에서 저희가 엘리트 시설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선택하는 그런 궁예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부지가 있다면 저도 유치해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답변 내용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녹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꾀하고 종합운동장을 특정 전문체육인의 공간이 아닌 시민 중심의 레저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저도 맞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최근 국제빙상장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의 어떤 뭘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후에 제가 좀 자료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문화체육부가 이제 이후에 국제 빙상장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빙상장의 어떤 트렌드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면 정말 시장님과의 어떤 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이제 문체부 이제 담당 실무자와 뭐 이번 주에 가장 최신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문체부는 국제빙상장 공모 진행을 아마 이번 연말 하반기 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달이 갔으면 11월, 12월 아마 2개월 안에 공모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지금 문제는 이제 물리적 시간이 상당히 좀 제한된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 내년도에 대한체육회에서 그 연구 용역 국제빙상장 이전 검토 연구 용역을 상반기 때 마무리를 하고 그 문화체육부에 문체부에 이제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것까지가 일정이 지금 확인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당히 우리가 빙상장을 준비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 이거는 뭐 시장님 입장이 아니라 빙상장을 염원하고 저를 포함해서 염원하고 있는 시민분들 그리고 빙상인들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빙상장을 짓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시민들에 돌려주는 게 낫고 이런 어떤 엘리트 체육, 전문 체육인들의 시설은 그곳에 같이 두는 것은 좀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님? 예,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에서 일반 그래서 시민들이 그 영상 쓰는 한번 시설을 보시죠. 그래서 택했다라고 지금 자료가 좀 준비가 됐나요? 좀 더 이제 자료가 나오기 전에 설명을 하자면 그 보조금 그 노르웨이 이제 비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비웅에 지금 400 그 비웅의 그 국제 빙상장인데요. 현재 지금 빙상장의 트렌드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곽에 400 트랙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 안에 지금 축구장 사이즈의 어떤 그 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곽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 트랙을 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저 앞쪽을 보시면 그 우리가 쇼트랙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의정부 실내 빙상장의 사이즈 정도의 지금 빙상장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외곽으로 400 트랙에 이제 스피드 스케이트의 어떤 경기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축구 경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빙상장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빙상장 같은 경우는 피겨 스케이팅이나 쇼트랙을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복합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은요. 지금 이제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국제빙상장인데요. 이게 이제 비수기, 그러니까 경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얼음이라는 건 이제 얼렸다가 뭐 녹았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외부에 이제 트랙인 경우에는 그 장애인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내부에는 좀 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복합 체육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뭐 다양하게 저는 이 자리에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점을 좀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그 대한체육회에서 용역을 지금 이게 지금 처음 용역은 좀 아니라고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 처음 당초 지금 용역 결과에서는 2019년 그래서 2020년에 그 연구 용역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 체육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연구 용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국제빙상장이라는 이 공간이 어떤 전문 엘리트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나 쇼트랙 선수들이나 아니면 피겨스케이트 선수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방금 이게 보셨던 것처럼 그 일반 시민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그 태릉 빙상장의 관계자 대한체육회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들었더니 일반 시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태릉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거는 이후에 아마 시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국제 한번 빙상장을 가셔서 대한체육회 한번 담당자를 이야기하면 아마 동일한 답변을 듣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의 지금 빙상 인프라가 시장님 어떻다고 보여집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평균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높은 편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고요. 지금 초중고에 제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의정부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동돼서 그 엘리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경희초등학교, 버들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정부 중학교, 의정부 여중, 그리고 고등학교, 의정부 고등학교, 의정부 고등학교,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여고 총 6개의 학교가 현재 총 28명의 스피드 단순히 그냥 취미로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런 엘리트 스피드 스케이트 엘리트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랑 굉장히 다른 지자체와는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성되어 있는 빙상 학교는 의정부밖에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인프라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이번에 10월 20일부터 20일까지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그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2023년 내년 이제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출전 선수에 자랑스럽게 의정부 고등학교 두 선수가 당당하게 국가대표로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고등학교 허석이라는 선수와 의정부 여고의 임리원 선수 이 친구가 두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선수로 지금 이번에 발탁이 됐는데 이 정도로 지금 초중고 지금 엘리트 체육하는 스피드 선수들의 어떤 선수층은 의정부는 굉장히 두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의정부는 당연히 국제빙상장 유치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빙상 스포츠에 대해서 분명 빙상 스포츠의 메카라고 이름 지어도 손색 없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그런 시설들을 유치해보고 싶은 욕심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부지, 적합한 부지라고 하는 것에 장벽이 막혀서 그렇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복합 시설물에 들어가서 그 안에 배드민턴 경기장이나 아니면 축구 경기장까지 이렇게 흡수했을 정도의 그런 큰 규모를 국가에서 그것을 구상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될 수 있다면 저희도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태릉에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볼 때는 그 안에서 빙상 아니면 그 안에 복합 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축구 경기장 정도는 아니고 풋살 경기장 정도로 이렇게 좀 작을 가능성들이 매우 크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도 지자체에 대한 어떤 그 빙상장 유치할 때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관계자들 입장에서 나오거든요. 뭐 사실관계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까지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의정부시에 국제빙상을 유치하게 되면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들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면 그 시설 지금 보조 경기장으로 투자할 40억을 차라리 그 국제빙상장에 같이 우리가 연동을 시킨다면 더 적은 금액으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제가 그 우리 의정부시의 그 빙상이 왜 다른 지자체와 얼마나 큰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비교 불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이번 그 시정지를 준비하면서 의정부라는 빙상 도시라는 이 규모는 다른 지자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그 선수층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구나. 방금 제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 국가대표가 선발된 허석 선수와 임리애 선수 같은 경우는 의정부 이번에 출전한 선수가 6명이었거든요. 초중고 그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해서. 근데 6명 중에 2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0% 이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선수층이 두텁다는 거고 여기에 떨어진 선수들도 국가대표 정도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지만 어떻든 선발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 우리 지금 자랑스럽게 그 의정부는 직장 운동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스피드 팀과 쇼트트랙 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갈성렬 빙상 감독을 필두로 해서 이강석, 권영철 코치진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기억나는 좀 선수가 있습니까? 스피드 선수 국가대표 선수 중에. 김민선 선수. 예, 맞습니다. 김민선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 김민선 선수는 아마 세계 지금 최강의 선수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료는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로 가장 속꼽는 선수가 이상화 선수죠. 그래서 김민선 선수와 이상화 선수 과연 어느 선수가 좀 더 월등히 뭐 뛰어나냐라고 비할 때 뭐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겠죠. 근데 김민선 선수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의정부시가 충분히 이 선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정부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2주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업데이트된 선수들도 있고 원래 있던 선수들이 들어온 선수도 있는데 지금 김민선 선수, 지금 의정부시에 있는 그 국가대표 선수가 김민선 선수, 정재원, 박성현, 김경래, 박주윤 이렇게 지금 국가대표 선수가 들어왔고요. 방금 아까 얘기했던 그 의정부 고등학교 허석 선수, 그다음 임현 선수까지가 지금 의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이 정도 보유량이면요, 세계 즉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은 국가대표 선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스피드 이런 빙상 스포츠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도시다. 다른 지자체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강한 면모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빙상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빙상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정부시가 빙상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무리 주장해도 뭐 이상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김민선 선수, 이상화 선수의 한번 기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내용이 좀 작게 보이는데요. 이제 김민선 선수가 지금까지 2016년에 이제 그 청소년 그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까지 이번 ISU 그 경기까지 약 7년간인데 7년 동안 금메달 1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이렇게 쾌거를 이뤘고요. 이상화 선수 그에 비교한 이상화 선수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2005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메달을 따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은퇴했던 시점이 2018년도 평창 제23회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고 이제 그 선수 생활을 은퇴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김민선 선수는 지금까지 2016년부터 2023년 7년간 금메달 1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지만 이상호 선수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2018년 약 13년 동안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민선 선수는 이상호 선수보다도 더 빠른 어떤 성장세뿐만 아니라 기량이 단순히 어떤 대한민국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500m, 1000m의 전 세계 어떤 수준급 선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의정부시가 국제 빙상장을 유치하는 데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라고 보여주고요. 이후에 이상화 선수를 우리가 그 빙상의 어떤 국제 빙상장을 유치하는 어떤 그 홍보위원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도 손색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다른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도 김민선 선수와만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접촉을 한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자체 직장 운동부가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좀 간단하게 시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대한민국 전체에 국제 이런 스피드 스케이트를 갖고 있는 그 지자체가요. 총 8개입니다. 경기도에 5개, 광역시도에 3개. 그래서 그 경기도에는 의정부시, 서울시, 고양시, 동두천시, 성남시, 화성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광역시에는 서울시와 강원도청, 전북도청. 그래서 총 8개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 지금 스피드 스케이트의 직장 운동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내고 있는 지자체는 당연 또 의정부시가 지금 선두 주자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금 시장님께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시장님 보게 된 어떤 그 의정부시가 지금 국제 빙상장을 유치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의정부가 국제 그 빙상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빙상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어떤 변함이 말씀해 주신 없으십니까? 것처럼 의정부가 선수층이라든지 또 그동안 빙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잠재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국제 빙상장을 유치하는 데는 아무런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적정한 그 규모의 땅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군 공여지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경기장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경기장에서는 그 다른 종합운동장과 연결해서 일반 시민들과 그 이용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엘리트 시설을 선택하기 쉽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미군 공유지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군 공유지가 대부분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제약 요인이 커서 아쉽지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의정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의정부하고 가장 가까운 축선에 경원선 축선에 설치를 하고 의정부하고 최고로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 도 차원의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합니다. 이왕이면 좀 토지가 넓은데 규모를 키워서 국제 경기장 플러스 그 다음에 전지 훈련장까지 같이 넣어야지만 그 시설에 대한 시너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든다면 거기에 체육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되 의정부가 직접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릉 경기장을 이렇게 하나만 볼 때 거기에 그 체육시설 하나만 놓고 보면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지구 뭐 태릉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역시 훈련 전지훈련장까지 포함하는 그런 큰 규모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그래야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도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저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저 의정부에 적절한 부지가 있다면 그걸 이후에 유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싶습니다. 제가 이후에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그 입장에 대해서 만약 부지가 있다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주면서 또 다행히도 우 시장님께 말씀하시는 뭐 경기국구 뭐 임태 교육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 최고를 집어넣을 거면 경기국구 체중까지도 집어넣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좀 들려왔습니다. 뭐 체중 최고 한 다음에 인프라가 이 좀 더 자리에서 확장이 되겠죠. 공개적으로 그냥 다 그러니까 경쟁이 예.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긴 좀 쉽지는 않지만 실제로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하면 그리고 이왕 그것을 만들려면은 어떤 이런 시설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 속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냥 근데 아마 좀 시장님 자세히 설명 임기내 안 이 모든 하시는 것들이 게 좋을 이뤄내면은 엄청난 업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양주시나 포천시의 그 시설을 집어넣으면 그들께 되는 거지 우리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하실 거라 저도 같이 쓸수 있는 기대하면서 방법도 논의하고 예, 한번 기대. 대책을 한번 계속 이어서 좀 찾아보도록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의정부시 국제빙상장 준비 상황을 전 시장 때는 정말 굉장히 뭐 열정을 쏟아 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뭐 담당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준비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준비했던 게 2018년도에 처음 당초에 의정부시 국제빙상장 유치 제안 검토를 시작을 하여 2022년 2월 24일 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방문 일정 협의를 잡았고 2022년 3월 15일 날 대한체육회 관계자 면담도 잡으면서 좀 더 문체부, 체육, 대한체육회 이렇게 본격적으로 계속 이제 그 진행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요, 시장님 이렇게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국제빙상장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시장님의 입장이 이제 그 견해가 바뀌면서 그 과거에 했던 행정력이 낭비가 됐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도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의정부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그 의정부의 그 스포츠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하는 의견 수렴을 이렇게 쭉 해보면서 했는데 역시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 레저 스포츠 파크가 최상이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 때 했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변경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게 선거 과정 속에서 공약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거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시장님. 그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은 시장님의 저 좋은 정책들이 다음 뭐 차기든 차차기든 다음 시장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시장님의 좋은 사업들을 그냥 한 번에 엎어버리고 그 시장이 또 새롭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좀 참여했던 뭐 담당 공무원들, 국장님, 과장님들 이하 뭐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행정력이 지금 쓰여졌더라고요. 보니까요. 많은 노력들이 흔적들이 페이퍼에 정말 여실히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제가 페이퍼를 넘기면서 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나라 할 정도로 그 종이 안에 그 노력이 종이를 넘기는 순간 노력이라는 딱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점도 시장님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부시에 국제빙상장을 유치해야 되는 이유 계속 좀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시장님께서는 반대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했었지만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은 수도권에 다 거주하고 있거든요. 뭐 의정뿐만 아니라 뭐 태릉이든 노원이든 뭐 근처에 살고 있는데 6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의정부시의 국제 빙상이 유치가 된다면 정말 이것만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수들은 최적화된 위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철도가 있죠. 전철 지금 1호선, 그 다음에 이제 7호선, 그리고 8호선도 향후에 우리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GTX 신호선, 뭐 그렇게 이제 철도에 내 이렇게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어 있고 도로 같은 경우도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그 다음에 뭐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가 이제 우리는 이제 구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도에도 뭐 3번 국도, 39번 국도, 43번 국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를 배꼽으로 본다면 사통팔당 모든 그 수도권 내에서 의정부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최적의 지금 우리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자체는 차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그 자체를 제가 홍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은 아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의정부시가 단연 국제빙상장을 유치하는데도 손색이 없는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앞에 빙상인들의 어떤 빙상의 어떤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더 이상 다른 지자체가 따라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넘사벽, 4천을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이라 할 정도로 의정부는 이제 최고 단연 지금 그 우위에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국제빙상을 끼어든다고 했을 때 다른 지자체는 아마 엄두를 못 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 국제빙상을 유치하는 건요, 대한민국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량을 위해서 반드시 의정부시에 유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교통량을 줄여야지만 선수들이 어떤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속자들은 빙상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의정부시가 국제빙상장을 유치하는 거는 국가의 사명감이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국가의 어떤 다음 세대의 국제 그 빙상인들을 키우기 위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더욱더 좋은 기록을 만들기 위한 이거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의정부시는 빙상에 굉장한 어떤 입지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시민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좀 본론적으로 우리 시장님과 좀 더 그러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우리가 의정부시에 그 부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유치하기가 좀 상당히 제한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검토해 보니까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 스탠리의 사격장과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 보조 경기장인가요? 그 부분 거기를 지금 유치 공간으로 잡고 있었는데. 최근 그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행감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 이겁니다. 그 신곡에 체육공원 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시유지가 9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그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그 핵심에 세 동의 아파트 단지를 그 중심에다가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본의원도 마찬가지고 지적했던 게 뭐냐면, 아니 이게 아파트를 위한 도시공원인지 의정부 시민을 위한 공원인지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연구원에 있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보니까요 한 6만 정도, 의정부가 갖고 있는 건 한 5만 평방미터.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금 건축 면적으로 국제빙상장을 예측하는 그 지금 대략 예측하는 면적이 24,200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5만 평방미터라고 한다면 아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빙상장 공간뿐만 아니라 뭐 전지훈련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충분히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 비용도 한 1,300 정도인데 이것도 이제 문체부 담당자 이야기면 그 당시에 물가 대비하면 좀 더 많은 지원금이 나올 그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 공간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신곡체육공원에 대한 부지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것도 다 조사를 해보고 따져봤는데요. 실제로 면적 부지가 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인데 그 건폐율 기준을 적용을 하고 한다면 한 12만 입방미터 정도는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스피드 스케이트한 경기장만이고요. 그 옆에 이제 훈련장 같은 걸 생각하면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신곡체육공원 부지는 지금 태릉에 있는 그 시설을 가져오기에도 한 절반 정도의 땅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아마 시장님께서요. 그 부분이 충분하다면 네, 현장을 가보시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하여간 땅을 조사할 수 있는 거 죄다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그 땅에 입지가 부족하다라고는 나름대로의 결론이어서 그래서 그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예, 한번 또 구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님이 보시는 그 부지와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면 제가 볼 땐 충분히, 그리고 이제 그 전 시장 때도 거기를 국제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마련했던 이유도 그 이유였던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국제 테니스장이 들어갈 정도라면 국제 빙상장 공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400트랙 정도의 경기고 부지가 뭐 이렇게 24,000평방미터 정도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뭐 너무 큰 욕심 부리면서 어차피 뭐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데 뭐 전지훈련장까지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생각이고요. 빙상장 유치만 일단 해두면 그 안에 효자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정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한 번도 평생 한 번 400m 경기를 보는 아마 시민들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TV로만 올림픽 경기에서 봤을 뿐이지, 시장님은 보셨나요? 실제로 현관 우리 말하는 직관을 해보셨나요? 400m 본 적이 없죠. 그러면 이게 만약 의정부에 빙상장이 들어서면 의정부 시민들은 언제든지 400m 국제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새로운 제2, 제3의 김민선 선수는 의정부에서 저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분명히 저는 찾아보면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국제빙상장의 부지는 전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신국체육공원 부지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지고요. 아니면 그 건너편에 한전 부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영동에 그 보조 경기장을 그 용도로 사용한다, 그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용도가 아닌 제3의 부지에 찾아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도 충분히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민분들께서 지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그 국가 시설을 집어넣으면 이거 관리 유지 비용을 그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시에 2020년 그 용역 그 관련된 제출 용역을 보면은 당시에 준공후에는 관리 주체는 대한체육회가 한다라고 이제 분명히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그 태릉 빙상장인 경우에도 지금 관리 주체는 그 노원구죠. 노원구가 아니라 지금 대한체육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그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얘기고요. 그리고 그때 당초에 그 연구 용역에서 의정부시가 상당히 좋은 그 비시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빙상장을 유치하겠다고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정부 내 빙상장 유치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정치인들이 아마 지역 내 정치를 더 충분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땅이라 만들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도 임기 내 이런 좋은 국제빙상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경제적인 효과죠, 시장님. 빙상장에서 아까 잠깐 시장님께서 태능에 이런 경기가 있어도 뭐 많은 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좀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정부 관내에 이제 빙상장이 들어서게 되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가 저는 경제적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관내에 굉장히 맛집들이 많고 갈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선수들, 가족들, 코치들, 언론인들 이렇게 아마 찾아오게 되면 아마 본인들이 검색해서 아마 의정부 관내 여기저기 아마 음식점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번 자료를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1년에 지금 국내 경기가 얼마나 열리는지 한번 제가 자료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입니다.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부터 내년도 상반기 스피드 경기, 그다음에 쇼트트랙 경기가 지금 총 19회 정도 지금 내년도 지금 상반기까지 지금 19회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자세히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스피드 같은 경우 2023년 스피드 스케이팅 공인 기록회 태능 제58회 전국 남녀 종목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태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열리게 되면 여기서 한번 오는 선수들이 1,0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오거든요. 적게는 500명, 1,000명. 그러면 계속 빙상장이 유치가 되는 순간 계속 많은 인프라가 구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즌일 때 경기가 열리는 시즌일 때는 이런 그 정도의 규모가 열리지만 그럼 비시즌 때는 그러면 놀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비시즌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수도권 내 62%의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직장운동부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도 400트랙이 여기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태릉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강릉까지 우리가 연습을 대부분 수도권 선수들이 강릉까지 연습을 하러 못 가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의 어딘가에 있는 국제 빙상장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수기에 이런 그 시즌기에는 이런 경기를 통해서 많은 그 인프라들이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즌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선수들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코치들 그리고 가족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자들 또 그 특정 선수에 대한 언론인들 아마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오는 의정부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제빙상장은 충분히 우리에게는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태릉과 달리 의정부시는 예전부터 빙상이라는 어떤 그 전통의 어떤 메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어떤 그 빙상의 어떤 명품 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무슨 제가 보기에 참을 물어보기가 좀 두려워요. 예. 말씀하시는 예. 것처럼 아마 태릉보다 의정부에 오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더 나을 거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태릉만을 보게 되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낫지만 더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부지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국체육공원은 실제로 거기가 자연녹지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한 절반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그런 약점들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계속 우리 마땅한 땅이 없을까 하고 계속 그 찾아보도록 노력을 한번 하고 검토해 있는데 보시죠. 제가 참고로 아직까지는 제가 예. 그 유치할 만한 예. 그런 적절한 부지를 찾지 예, 뭐 못해서 참고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아까 시원스럽게 그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 체육고등학교 체중에 대한 부를 저도 관심 있다 보니까 부지를 찾다 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우리 그 담당 실무자들 뭐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께도 찾으면 아마 분명히 그 부지가 나올 겁니다. 나오더라고요. 어딘가에서는 짜면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한번 저는 한번 찾아보시면, 왜냐면 우리는 이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준비는 되어 있고 이제는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부지 문제인데, 의정부시의 국제 빙상장 쪽도 2만 평방미터가 없어서 빙상을 유치를 못 한다는 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전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셨을 때 관계 실과 실국가 들과 아마 논의를 해보면 충분히 2만 평방미터, 3만 평방미터가 나올 만한 부지는 전문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개발 제한 구역은 충분히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 검토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뭐 요거까지 얘기하고요. 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시민들의 어떤 염원, 그리고 빙상인들의 염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역대 요거를 한번 그러면은 좀 보여드릴까요? 한번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빛나게 했던 그 스피드 선수들의 얼굴입니다. 자, 그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제갈성렬 감독은 기본이고요. 제갈성렬 감독은 지금 SBS 그 동계 올림픽에서는 항상 샤우팅 해설위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자, 우리가 의정부시를 빛냈던 자랑스러운 선수들입니다. 백이태 선수 1986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금메달, 500m 동메달. 1988년 캐나다 캘거리 동계 올림픽 500m 5위. 김유만 선수 1992년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은메달,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최초 메달리스트. 황익한 선수 1986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1500m 동메달. 오영석 선수 1990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5000m 동메달. 천희주 선수 1996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금메달. 제갈성렬 선수 1996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금메달 선수. 이강석 코치 2006년 제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500m 동메달 선수.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고 의정부시를 빛나게 했던 그 자랑스러운 스피드 선수들입니다. 정말 이 선수들의 염원을 시장님께서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시 국제 빙상의 유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의 사명입니다. 빙상 스포츠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의정부는 명실상부 세계 빙상 스포츠의 명품 도시로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국제 빙상장을 유치하는 건 대한민국 빙상 스포츠 발전을 향상시키고 빙상인들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정부시는 반드시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국제 빙상장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